잘했습니다. 시간은 빨리 가죠, 그죠? 그 5시, 한 30분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1시간이 아니니까 좀 참아주시고요. 그래서 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이제 좀 제가 하이라이트는 잠시 397페이지로 가셔서 좀 가볼게요. 397로 가시면 집에 가셔서 397에 가시면은 거기 22번 문제가 있었죠. 찾았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계산 문제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이 계산이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맞춘다는 건 무리잖아요. 근데 지금 22번 있었죠. 그냥입니까? 곱해서 더합니까? 820 나오면 8이 찍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오게 되면은 좀 염리 어떻습니까? 힘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무조건 맞춰야겠다. 아시겠죠? 근데 원래는 소수점으로 고쳐서 간다는 게 FM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염리 어떻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시험장 가시면 이 계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럼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아까 80, 480, 260 나왔죠? 그럼 820 나오면 8일 아예 찍어버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 팁을 제가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반이 나와줘야 돼.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820. 그래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뭐 긴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개론이라는 게. 그러면서 아까 다시 한번 가셔서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363으로 가죠. 가시면은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아까 평균은 그냥이었어요. 우리가 수익이었어요. 수익이고 분산은 뭐였죠? 위험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전에 이 박스를 선택하는 사람은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럼 누구와 누구를 선택했어요? A와 B를 선택한 거죠. 맞나요? 근데 우열을 가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계점이 도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디를 보시는 게 좋냐면 넘겨보시면은 364에 순서가 있어요. 364에 보시면은 밑에 변이계수, 변동계수,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요걸 이제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요거 기출문제로 놓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기출문제였었는데, 자, 아까 다 위험회피형을 전제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만약에 A와 B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그럽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10 나오면 그럽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되죠. 표준 편차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5%, 7%면 당연히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죠. A가 B를 지배한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위험이 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익이 낮은 거, 수익이 높은 거. 높은 거 선택하니까 B를 선택할 수 있죠. B가 A를 지배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이 동일할 때는 표준 편차로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절대적 측정치. 그럼 표준 편차 하나 가지고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가 7이면은 그냥입니까? A를 선택합니까? A를 B가 지배하죠. 맞아요? 따라서 절대적. 절대적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경우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얘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럼 15다 그럼 꼭 얘가 더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요 수익률이 높아요. 맞죠? 그 위험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상대적 측정치. 이제 수익률당 위험을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변이계수예요. 무슨 계수다? 변이계수. 그럼 변이계수는 위험이니까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럼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표준편차를 올려버려요. 맞나요? 그럼 표준편차가 올라가고 무슨 수익률이 내려와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밑에 박스에 변이계수라는 게 있나요? 표준편차 올리고 기대 수익률이 내려갔죠? 평균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요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요거 갑니다.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숫자가 얘가 10이고 얘가 14면 기대 수익률이 다르죠? 그럼 시험 문제 7%하고 기출문제에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변이계수를 봐야 됩니까? 자, 그럼 얘기 볼게요. 자, A는 그냥입니까? 7이 올라가죠? 제가 다 해줄 테니까 좀 얘기해봐요.
10이 내려가죠. 그다음에 0.7. 맞죠, 그죠? 그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15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15가 올라가고 14가 1.07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럼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이게 무슨 계수다? 변이 계수예요. 찾았죠? 그 변이 계수는 따라보세요. 상대적 위험도. 절대적이 아니죠. 절대적은 수익률이 같을 때만 표준 편차를 본 거죠. 그래서 얘는 밑에 파란 색깔 그 변동 변이 계수는 상호 지배 관계 있을 때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서로 다른 투자일 때 상대적 위험 척도를 나타나죠. 그러면 이 변동의 계수가 어떻게 할수록 좋은 투자 아니에요? 작을수록 상대적 위험이 작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자 할게요. 그 변이 계수가 나왔어요. 그 변이 계수는 기합니까? 요거는 위험을 얘기합니까?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그죠? 그 위험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을 자다가 이 엘리베이터에 동창하고 같이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이 탔어요. 탔는데 얘가 방구를 낀 거예요.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야, 너 방구 꼈지? 그때 뭐냐면 그럼 방구지 변이 개수 그렇게 가는데 안 좋아요.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괜히 했어요. 변이 개수 좋아요? 안 좋아요? 위험하죠? 그럼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쭤볼게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위험을 따진 겁니까? 그러면 위험을 따진 거지 꼭 A가 좋은 대안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봐. 포트폴리오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대안을 선택한다면 분산 투자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 게, 자, 들어보세요. 자, 책은 이따가 제가 해드릴게요. 자, 아까,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서 있는 축은 무슨 축이에요? X야, Y야? 뭐 잘한다, 야. 그래서 인생은 야매다. 잘했네. 그지? 이거 안 했으면 몰랐지? 솔직하게 해봐. 알았어요? 무슨 축이다? Y축. 이게 무슨 축이다? X축이죠. 잘합니다. 수익률은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위험 낮아야 되죠? 가보세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시험 문제. 그럼 요거 수익률은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게 위험이에요. 위험. 낮아야 되죠. 아까 평균이라는 거 아시죠? 평균은 이제 그냥입니까? 수익을 얘기합니까? 수익을 얘기해서 아까 평균에 대한 거는 기대 수익률이죠. 평균 수익률이고요. 분산은 뭐죠? 위험이에요.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자 갑니다. 그럼 수익은 낮아야 된다, 수익은 높아야 된다. 위험은요?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대안이 있는 속에서 그냥입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안 좋은 거 선택해야 돼요? 좋은 거 선택해야 돼요? 좋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자, 어떻습니까? 많은 대안 중에서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결정을 하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A, B, C, D, E 자, 어떻습니까? E, F, G, H, I, J라면 그냥입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까?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 가게 아세요? 매장에 있는 걸 다 처먹어야 돼요? 골라 먹어야 되죠. 그냥요, 잘 골라 먹어요. 이거거든요. 잘할 수 있어요? 다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는 수익이 같습니까? 같죠. 평균이. 도와주세요. 그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제일 낮은 거. 이걸 선택하죠. 맞습니까?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지배당합니까? 선택 안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 위험이 작아야 되죠. 얘를 지배당해서 얘가 선택된다는 거죠.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맞나요? 그럼 여기 얘가 선택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수익을 높은 거 선택하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나쁜 대안들이에요? 아주 좋은 대안들이에요. 그럼 버리면 안 되죠. 그럼 아까 상대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게 그냥이었어요? 변이계수였어요. 변이계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대안들을 그냥이 돼요? 다 분산 투자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이 다 해야 돼요. 그럼 구성 항목 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하나 그냥이에요? 점이에요. 그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 하기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집합을 하면 그냥입니까? 선이 만들어집니까?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효율적 전선이 탄생했다는 것은
자, 하나의 자산에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럼 하나를 버려야 됩니까? 다 가져가야 됩니까? 그럼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그럼 아까 포트폴리오 할 때 구성자산수가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좋은 대안을. 맞나요? 자, B가 제일 지배하죠. A, B보다는 A, C가 수익이 크죠. 자, 이건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에요?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이건 좀 공격적이죠? 그럼 자, 이 모양이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입니까? 비례관계입니까?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우하향인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얘네들은요, 같은 위험에서는 그냥입니까? 가장 높은 수익입니까? 그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같은 위험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 자,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래야지만 수익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상향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은 363 가시면은 밑에 363페이지 밑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박스에서 선택된 거는 그냥입니까? A, B를 선택합니까? 그럼 처제 선택은 투자자의 위험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을 수 있고, 그럼 공격적이고,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으면 보수 쪽이에요. 그럼 넘겨보세요. 그래서 나온 게 그냥입니까? 효율적 전선입니까? 자, 갑니다. 저희 거기에 지금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자, AC 있어요, AC? 아니, 우리가 364에 보시면은 거기 박스에 AC 있잖아. 네, 욕한 게 아니라. 그럼 AC는 그냥요, 수익률이 같아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A를 선택하겠죠. 그런가요? 그 밑에 BD가 있죠. BD는 그냥입니까? 4. 위험이 같습니까? 그럼 수익을 높다는 걸 선택하겠죠. B가 D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럼 A, B를 연결하니까 그냥이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 하나하나가 따라보세요. 2번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걸 연결한 전선이 3번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니은의 파란 색깔의 별표. 그럼 효율적 전선 투자선 프론티오는 동일한 위험에서는 그럽니까? 최고의 수익입니까? 그 모든 연결한 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 맞습니까? 우상향한다는 것은 주어진 위험에서 그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있나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상쇄라는 건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배우셔야겠죠? 그럼 자 372페이지로 가죠. 372 갑니다. 372입니다. 372 가셨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치십니다. 무조건 90% 나옵니다. 얘는 시험 문제. 자, 그럼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죠? 그러면 집중이 맞다, 분산이 맞다. 분산. 자, 이게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돼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원래 이거는 주식시장에 떠왔어요. 부동산에서 발전됐다, 주식에서 떠왔다, 주식 떠왔어요. 자, 주식이라는 자체가 내가 4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좋은 대안을 발견해야 됩니까? 발견해야 되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자,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까? 그럼 포트폴리오하기 나쁜 대안이에요? 좋은 대안이에요? 그럼 하나라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2개 투자하는 게 나아요? 4개 투자하는 게. 그럼 구성자산 수가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맞나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저기 효율적 전선에 나타나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요 A, B, C, D가 그냥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까? 그러면 2개 투자하는 게 나아요? 4개 투자하는 게. 4개 투자하는 게 낫죠. 구성자산 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4억으로 딴다면 완전히 잃을 수도 있죠. 그럼 가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분산해. 그럼 여기서 딴 거를 잃은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집중이 맞죠? 분산이 맞죠? 분산이 맞죠? 이해 가셨어? 그럼 아까 2개가 나, 4개가 나. 4개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럼 구성자산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갑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산에다 오는 위험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IMF 아시죠?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인플레가 발생한 이자율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자산에 투자했으면 피할 수도 있겠죠. 다른 데서 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모든 자산이에요? 하나의 개별 자산이야. 그러면 이거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죠.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체계적은 못 줄이죠. 그럼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켜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켜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죠. 그런가요? 체계적 위험 감소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위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해해 볼게요. 자, 체계적과 비체계적이라는 게 있죠. 그럼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은요, 피할 수 있다. 자,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서 오는 거죠. 자, 이거는 개별 자산에 온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쟤네들이 물고기라면 이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비체계적 그물이에요, 체계적 그물이에요? 체계적이고. 자, 이건 비체계적으로 그물이 될 수 있죠. 내가 오죽하면 하니. 이건 그냥이야, 좀 체계적이야. 그물이 그냥이야, 촘촘해. 그물은 보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근데 비체계적은 등성성은 돼 있죠. 그냥요, 피할 수가 있어요.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것은 체계적은 제거시켜요, 못 제거시켜요? 그럼 제거 가능한 것은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죠. 체계적을 제거 못 시키죠. 그럼 따라서 비계 제거. 자, 옆구리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비계 쌓였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나왔다, 옆구리부터 자꾸 시작하세요.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시키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구순위라는 게 있었죠. 자, 합니다.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개인마다 틀리죠. 근데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은행 이자입니까? 그럼 이거는 연 2% 주면 남아줘요, 다 줘요? 다 주기 때문에 투자자에 따라 다르진 않죠. 요구순위는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그 위험할증률이 다르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아까 위험할수록 그냥이요, 더 요구해요.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죠. 그럼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체계적 위험이에요. 맞나요? 자, 아까 63빌딩은 그냥이요, 위험하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세요? 뒤지세요. 그럼 그냥이요, 더 달라 그래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억 준다면 안 뛰겠어요, 뛰겠어요? 안 뛰어요? 야, 이분들이 100억을 우습게 보시네? 뛰죠.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300씩 해도 이거 못 벌어요. 인생 한 방에 가서 닦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억 주면 안 닦어, 닦어. 눈 보러가 닦으죠? 근데 피한다, 안 피한다? 안 피한다는 거죠. 감수한다는 거야. 야, 그러면 자, 이게 작어? 야, 그러면 1000억으로 할까? 1000억 때문에 안 닦어? 미치고 한성웠네, 정말. 자, 1000억이 아무것도 아닌가 봐. 닦지. 난 좀 소개시켜줘. 나 눈 보러 가도 닦게. 인생 어차피 한 방이란 말이야. 그냥이야, 눈 보러 가도 닦어. 그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럼 위험과 수익의 비례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과 비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조류독감이, 자, 우리가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으면 당 만드는 곳이죠. 조류독감이 터지면 이 주가가 떨어지죠.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데 투자했으면 딸 수 있죠. 맞습니까? 여기서 물어볼게요.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여기서 힌트를 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얘가 당 만드는 데만 투자했어요. 내내치킨, 교촌, BBQ, 분산 효과 있을까? 작살나요. 조류독감이 터져갖고 한 100명이 뒤졌어요. 그냥 다 떨어져. 얘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관련이 적어야 됩니까? 그죠? 상관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그럼 두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거든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된다, 상관이 적어야 된다. 그럼 수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상관이 적어야 되니까 개수가 작아야 되죠.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10%인데 완전히 동일하면 아까 비계를 제거시켰죠. 근데 얘는 비계를 제거가 가능하다, 제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럼 플러스 1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 0.9는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그럼 1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0도 분산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 1은 뭐냐면 10%가 똑같은데 완전히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은 비계를 따보세요. 완전히 제거. 그러면 0까지 제거할 수도 있죠. 그럼 비계를 그냥이다, 완전히 제거다. 완전히 제거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같이 갈게. 자, 마지막이야. 집중이 맞아, 분산이 맞아. 정말? 아까 얘네들은 안 좋은 대안들이야, 좋은 대안들이야. 두 개가 나, 네 개가 나. 그 구성산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더 낫다는 거죠. 다 투자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체계적은 그냥이야. 그물이 촘촘해. 피할 수 있다 없다? 얘는 피할 수 있다.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체계 제거를 제거시켜요. 그래서 비계 제거. 비계 제거죠. 욕구를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비계 쌓였죠. 저도 많이 쌓인 거 아는데 제가 여기만 나와서 그렇지 다른 데는 분이 괜찮아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이걸 분산 투자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계를 제거시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상관이 많아야 돼요. 좀 상관이 적어야 돼요. 관련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해봐.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럼 수치가 어떻게 돼? 낮아야 돼. 얘기해봐요.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이 좋아, 반대 방이 좋아. 플러스 때는 전혀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완전 제거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흔적을 남길게요. 집에 가면 또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럴까봐. 그래서 371페이지 파란 색깔 위주. 371페이지 파란 색깔 있어요? 자, 의에 가시면은 맨 위에 가시면 의에 집중이 맞습니까? 두 번째 분산이 맞습니까? 분산. 목적은 파란 색깔에 보시면 안전 수익이 확보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투자했으면 대박을 치지만 쪽박 찰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건 안전하게 가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 혹은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게 있죠. 이게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안전한 결합 변이 가고요. 자, 오른쪽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죠. 그럼 체계적은 그냥입니까? 파란 색깔 모든 투자 대안입니까? 대안이고 이번에 파란 색깔 아니지만 밑줄 쳐보세요. 이자율 변동 위험, 경기 변동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쭤볼게요.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체계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모든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두 번째 없는. 그럼 분산 투자를 감소시킬 수 없죠. 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절대 제거가 안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총 위험이 0까지 되지는 않겠죠. 자, 비체계적은 1번. 비체계적은 듬성듬성 돼 있죠?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그럼 모든 대안이다, 개별 투자 대안이다. 나타난다. 그리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3번으로 갑니다. 파란 색깔. 그럼 개별 자산의 수익률 분포도가 각각 다 같은 게 좋아요? 상이하수록 좋아요. 다를수록 서로 위험이 상쇄되죠?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상쇄된다는 건 비체계적으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밑에 그래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서 있는 게 총위험이라고 돼 있죠? 총위험이고요. 자, 아까 제가 요 구성자산수를 적게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위험을 줄이죠. 근데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총위험이라면 밑에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피할 수 없죠.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요거는 줄어들죠. 비체계적이다. 참고만 하시고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자, 또 파란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쪽 분산 투자인데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 수를 무한대로 증가시킬 때 통계학적으로 인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아까 어떻습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대답해 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A와 B가 수익률이 따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럼 아까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만약에 얘가 15%와 얘가 20%가 수익률이 나왔어요. 나오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가중치가 있습니까? 가중치가 있죠.
근데 뭐냐면 딱 보세요. 투자 비중. 그러면 투자 비중이 어디가 많이 투자하는지 다를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여기 60억 투자했으면 딱 보세요. 60% 투자 비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봐요. 근데 만약에 40억 투자했다면 몇 퍼센트죠? 40%죠. 맞나요? 그럼 투자 비중도 그냥입니까? 가중치를 둬야 됩니까? 가중치를 둬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냥 그건 아직 계산하지 마시고 그 파란 색깔 있어요? 자, 투자 금액은 그냥이야 비중이 있어. 그러면 60대 40이 될 수도 있죠? 그 개별 기대 수익에 따라서 곱해서 더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양가로 3번 갑니다. 자, 아까 상관계수라는 게 있죠?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예요. 그럼 파란 색깔 밑에 위험자산에 무위험자산을 결합하면 포트폴리오 위험분산 효과가 더 커지는데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 유사한 종목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유사한 게 나요? 상이한 종목이 나요? 상이한 종목이 더 분산 효과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게 무슨 계수다? 상관계수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맨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근데 너무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갈게요. 상관이 많은 게 좋아요? 상관이 적은 게 좋아요? 그럼 서로 관련이 안 돼야 되죠? 그럼 계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플러스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0쪽으로 되죠. 0도 분산 효과 있죠. 마이너스는 그냥이야 빛의 궤적이 완전히 제거돼. 그럼 1번 보고 있어? 그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정해관계죠. 그럼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비례관계고 완전히 동일할 때는 동일한 부분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분산 효과가 나타납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어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빛의 궤적임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쭤볼게요. 0.9는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분산 효과 있죠. 그럼 맨 밑에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다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플러스 1만 아니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상호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분산 효과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0.9는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분산 효과는 있다고 나온 거죠. 아시겠죠? 넘겨봅니다. 넘기셨어요? 넘기시면은 2번에 가시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그냥입니까? 완전히 반대입니까? 반대 관계를 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반비례죠. 반대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 동일한 목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그냥입니까? 극대화가 됩니까? 빛의 궤적임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어요?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3번 파란 색깔 한번 보세요. 상관계수가 0이라면 분산 효과가 존재 안 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프린트 갑니다. 프린트 풀고 마무리합니다. 자, 프린트를 보면은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0번 있죠? 10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투자수를 늘릴 수는 좋죠. 체계적 위험을 줄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셨어야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O다 X다? X. 총 위험은 줄어들 수 있죠? 자, 11번이 맞나 보세요. O다 X다.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이 상관계수가 양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음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음으로 고치셨죠? 그럼 음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라고 하셨어야죠.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77로 가시면 마무리 할게요. 갑니다. 377로 가시면 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됐나요? 주식시장에서 나왔나요? 그 밑에 단점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는 표준화되지 못하면 황금성이 떨어지죠. 그다음 눈으로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나왔네. 부동산은 보통 단기예요, 좀 장기예요. 우리가 주식은 좀 단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이다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어요. 거기 위에 가시면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같은 게 좋아요? 좀 반대인 게 좋아요? 상이한 게 좋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도 지역별로 갖다 따릿다. 자, 악센트를 주죠. 어떻게 다? 어떻게 하다? 구성 효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럼 포트폴리오에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용도별로 갖다 때리다.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성이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놓치신 분들 위해서. 자,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요? 자, 아까 효율적 전선상이 있었죠? 그럼 전선의 4개는 좋은 대안이죠? 그럼 그 다음입니까? 수를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이 할수록 좋고요. 자, 옆구리 만져보세요. 체계 제거, 비계 제거. 체계는 제거시킬 수 없죠. 이거는 안 돼요. 모든 부동산의 인플레나 경기 침체, IMF는 못 피하죠. 근데 개별 자산에 오는 건 피할 수 있죠. 그럼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상쇄시키는 거죠.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비계 제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돼요? 비슷해야 돼요? 좀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럼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라면 서로 상관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럼 수치가 낮아야 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안 됩니다. 플러스가 절대 안 돼야 돼요. 근데 그냥입니까? 0.9는 가능합니까? 왜요? 1보다 작으니까. 영도 분산 효과 있죠? 마이너스일 때는 아니다. 완전히 제거다. 자, 주식은 단기지만 부동산은 장기죠. 근데 이걸 마무리할게요. 지역별로 갖다 때릴 때, 용도별로 갖다 때릴 때. 그래서 구성할 수가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자, 그래서 331페이지 가시면, 331페이지 가시면은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를 들어갈게요. 다음 주는 왔다 갔다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